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미 씨도 이제 직장 생활, 또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곧 직장 생활이죠, 방송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일과 관련된 우울증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용직의 슬픈 고통. 이 정도가 항상 느끼는 스트레스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언어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계실까봐 그런 이제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 스스로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도 그렇죠. 느끼세요? 내가 뭔가를 모르면 어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예, 출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의외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네네. 안 잘리려고. 당 떨어지신다고. 엄청 먹죠, 지금. 네. 지금도 혓바닥 밑에 초콜릿 숨기고 있어요. 참 쓸데없는 분이에요, 맞죠? 네, 좋습니다. 네, 이분은 아마 글쎄 우울증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매주 여성을 위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는 김성신 출판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울증, 뭐 직장 생활하면서 우울증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압박감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판 평론가니까. 네. 책 보고 싶기도 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또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책을 읽을 때는 그만큼의 시간을 또 할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도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예. 종종 오는데 사실 그게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더라고요. 우울증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닌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기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꾸 그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할 때 혼자 고립돼 버리면 더 탈출구를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회사 내에 우울증이 있다면 회사 내에 좀 좋은 친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를 넘어서서.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죠. 자신의 고민도 좀 얘기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분이 보고 싶어서 회사를 빨리 가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도록.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우울증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없을 것도 같고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들에게 딱 맞는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 한국관광공사 이소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우울증 뭐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마감 때 그런 경험, 숨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거에 아니, 여행지 같은 데 네.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직업이 그러시다 네. 보니까. 혼자서 여행 다니시고 좀 안 우울하세요? 옆에 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다 이렇게 저장해 놔요. 나중에 꼭 같이 와야지. 목록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결론은 우울증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저거? 아니 없는데 네. 기훈 씨 얘기 듣다 보면 생기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의외로 저 혼자서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야 사람들하고 부대끼잖아요. 그런 게만 있으면은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더 막 이렇게 좀 다운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사람마다 그것도 좀 극복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네요. 그래요. 자기만의 예. 어떤 우울증 극복 방법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성을 위한 좋은 책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예, 정말 오늘 대단한 여성 한 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책 제목은 린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200만이 열광한 테드 강연, 페이스북 성공 아이콘의 특별한 조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인데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주목받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 회사들의 매출을 뭐 수배, 수십 배 이렇게 늘려놓은 그야말로 실리콘밸리의 아이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이 셰릴 샌드버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여성과 일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참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어떤 이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기도 하고 리더의 모습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 현재 지금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그러니까 CEO 말고 COO로 일을 하고 있는데 2012년, 그러니까 작년 미국의 그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오르기도 했고요. 또 같은 해에 포브스 선정에서 이분이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2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재밌는 것이 이분이 지금 여성으로서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연봉으로 랭킹 3위라고 합니다. 멋지네요. 1년에 받는 연봉이 3,09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1년에요. 예. 세금은 잘
잘 내고 있나요? 이 정도 벌면 세금 안 내고서는 뭐 버틸 방법이 없겠죠. 예. 기업이네요, 기업.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이제 스카웃돼서 갔을 때 네. 이제 원래 구글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만듭니다. 들어가자마자 매출을 4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스카웃이 돼 가는데 실제로 스카웃돼서 받은 연봉이 페이스북 창립자가 그 마크 주커버그인가요? 예. 그 창업자보다도 연봉이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만한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게 예.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누구나 다 1인자를 꿈꿉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2인자거든요. 숨은 2인자. 그렇죠. 숨은 2인자로 1인자를 받쳐주는데 예. 1인자보다 나은 그러니까 인정받는 예. 2인자. 제가 꿈꾸는 삶이 바로 인정받는 2인자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적으로는 테드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책도 그러면 테드 강연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테드 강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맞아요. 텐데요. 그야말로 왜 여성 리더는 이렇게 많지 않은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딱 절반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테드 강연은 좀 짧잖아요. 짧죠.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하고 인상이 깊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논리 정연하게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야말로 여성들이 힘든 것, 그러니까 네. 이 사회에 나와서 힘든 것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시스템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해냈고 여러분들도 또한 내가 해낸 것처럼 해낼 수 있다. 바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 책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사회생활에 지친 여성분들 그리고 사회에 도전하고 싶은데 조금 자신감이 지금 없는 그렇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모든 들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여성분들의 어떤 지침서 같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예.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린인 영어로 네. 되어 있습니다. 해석 좀 해주시죠. 뭐 달려들어라 뭐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맥락상으로 봤을 때 기회, 예, 어떤 기회에 스스로 멈추지 말고 뛰어들어라. 이 책을 내용을 보면은 이 제목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셰릴이라는 이 책의 그 저자도 처음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는 남자 반 여자 반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역으로 또 뭔가 임원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여성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 남지 않게 되더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뭐 사회 구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들이 스스로 어느 시점에서는 마음을 접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한다. 예, 나는 엄마니까 이쯤에서, 나는 뭐 아내니까 이쯤에서, 나는 여자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 어떤 내적 장벽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여성이 갖고 있는 재능을 100% 다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그 중요한 지점이다. 그 장벽을 뛰어넘고 결국 일에 끊임없이 남자들처럼 달려들어라. 이제 바로 그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사회생활하는데 그래요. 참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기는 합니다. 뭐 아이도 키우면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여성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예. 부끄러워지네요. 제 스스로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네.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 책은요 어떤 흥미로운 조사와 통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이분 그러니까 세릴 샌드버그가 여러 가지 자료, 사회적인 지표나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사료를 모아서 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재밌는 것이 2003년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 교수들이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사회적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이디라는 이름을 가진 네. 그러니까 벤처 투자가의 성공 사례하고요. 네. 동일한 똑같은 사례에다가 그 사례를 그러니까 연구를 한 그 사람의 이름을 하워드. 그러니까 하이디는 여자 이름이고 하워드는 남자 이름인데 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철수와 영인가 있는데 이제 똑같은 내용의 이름만 바꿨다. 네. 예. 그래서 이 벤처 투자가의 성공 사례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받은 인상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네. 학생들이 이제 쭉 리포트를 올렸는데 그 하워드라는 이름, 남자 이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를 가집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창의력이 있고 멋진 사람이고 뭐 이런 아주 그냥 다 포지티브한 반응만 보였다라면 하이디라고 이제 이름을 올린 그 보고서를 네네. 보고서는
이제 벤처 투자가는 그 벤처 한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독한 여자. 그 밑에서 나는 일하고 싶지는 않다. 그가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런 반응이 나왔다. 재밌네요. 이게 똑같은 내용의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남녀, 이름만 바꿨다는 게 성별만. 성별만 바꿨을 네. 뿐인데 그런 반응이 나오네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여성이 똑같이 노력한다고 했을 때 이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이라든지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과 여성들은 항상 싸워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어떤 그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충분히 알고 가자. 그렇기는 해도 포기를 하지는 말자. 나도 해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셰릴 샌드버그 이 여자분께서 이제 뭐 자기가 이혼을 하고 지금의 남편과 이제 10년 정도 이혼한 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남편이 되게 잘 도와주고 뭐 이랬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 가면 증후군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성장을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내 실력이 뽀록 나면 나는 망하겠지.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정민 씨는 책을 보신 거예요? 예, 전 지금 리닌 책을 봤거든요. 들은 건 아니고? 예, 네. 그렇다고 치죠. 예. 그런 그 가면 증후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깨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워드에 대한 얘기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설문조사 했었던 그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나오거든요. 성공한 여성은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면 이분이 지적해주는 내용이 생각은 개인적으로 행동은 이제 더 전체적으로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려면 친절도 해야 되고 집에다가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 남정미 출판 평론가 같아요.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예. 도출 설명도 해주시죠. 예, 며칠 전에 이 책을 제가 직접 추천을 해줬어요. 연락을 해서. 근데 딱 남정미 씨한테 그러니까 특히 현대 여성들한테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정말 구체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이제 이런 설명들을 했는데 책을 너무 잘 읽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스스로를 많이 희생하고 너무 많은 공을 들이면서 여성들이 삽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해야죠. 그러면서도 엄마 역할, 남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성들은 문제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나는 혹시 나쁜 엄마가 아닐까, 나쁜 아내가 아닐까,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본인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로 또한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압박을 가하는 말하자면 여성을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외적 장벽과는 또 별도로 이런 내적 장벽, 그러니까 여성이 스스로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전부터 스스로가 깰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여성들의 사회적 성공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 내면화하는 부분들만 일단 제거를 해도 가장 큰 장벽이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겠네요, 여자 스스로가. 사실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여성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여성 내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문제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그래 왔는데 이 책의 저자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지만 일단 여성 내면에서부터 그 내적 장벽을 깨고 더 나갈 수 있어줘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진출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면 사회적인 장벽들을 깨는 데 있어서도 그 여성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절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한다라고 포기하지 말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 책이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여자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린이. 그렇죠?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성들이 떠나보면 좋을 만한 여행지 이야기 들어보죠. 어디로 떠나볼까요, 기자님? 그래요. 기대됩니다. 오늘은 캠핑 가보려고 해요. 캠핑! 비바람이 치잖아. 캠핑 좋네요. 네. 진짜 캠핑의 계절이 왔어요. 맞아요. 요즘 게다가 캠핑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정말 근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개까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캠핑하는 동안에는 정말 즐거운데요. 이 전후 과정이 좀 복잡해요. 챙길 것도 많고, 텐트 치고 또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이 과정 때문에 좀 사실 차에 싣고 가기도 좀 모자른 짐들. 그렇죠. 그 위에 지붕 위에까지 올려야 되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짐.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용품들이. 막 이것저것 막 코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넣은 나중에 이제 뭐 이거 불 켜는 거 가지고 가스 버너 가져가면 공구통이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준비 제대로 그래요. 못 해가지고. 네. 제가 장비 마련하는데 돈도 많이 들죠. 맞아요. 그리고 그 텐트며 테이블, 뭐 화로 이런 거 다 준비하려면은 그렇죠. 이런 거 갖추기 전까지는 그럼 못 가는 걸까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안 가봤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런 장비들 없이도 예. 캠핑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장비 없이도 캠핑 몸만 가서 그냥 돈은 갖고 가야겠죠. 네, 돈만 들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런 데 좀 멀지 않을까요? 엄청 막 시골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요?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아시죠? 가봤죠. 미술관 옆 캠핑장이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게 아니고요. 네, 서울대공원 이게 난지 캠핑장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시스템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깝네요. 제가 여기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네. 여기가 그런 곳이군요. 그리고 저 전부 다 저 오렌지색 저거 뭐예요? 포장마차인가요? 저 네, 좀 텐트예요,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요즘에요 보면요 캠핑이 인기가 많은 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요 네. 꼭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어딜 꼭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휴양림도 굉장히 인기 많고 캠핑장하고 비슷한 게 또 휴양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숙박 통나무 집은 있으면서 이제 가서 요리 같은 거 해 먹을 수 있는 휴양림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게 그 시간을 공유하는 여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캠핑이. 그렇죠. 캠핑하면 또 힐링하고도 연결되면서요. 요새 또 검색어 중에 1위가 또 힐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행이 캠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힐링을 하려면은 정말 그 좋은 사람과 혼자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왜 자꾸 웃으세요? 안 웃긴데? 네. 혼자 갔어요? 먹을 것만 챙겨가면 돼요.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가 장비가 없어도 네. 되는 거예요. 텐트도 다 쳐져 있고요. 네네. 심지어 매점에서 다 팔아요. 고기도 팔고요. 뭐 김치도 팔고요. 그래요? 다 팔고 있고요. 정말 몸만 가면 되는 캠핑이네요. 돈과 함께. 아, 돈과 네, 함께. 돈과 함께 가시면은. 예. 근데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서 좀 그런 부분들부터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그 요리 해 먹을 장비,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뭐 그거 이제 돈 두둑한 돈과 이런 것 들고 가면 되는 거죠. 먼저 챙겨드릴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왜 애들 데리고서 엄마들 가려면은 방학 이제 다가오잖아요. 어디 갈지 되게 고민 많은데 네. 이쪽에 가실 때 집에만 있기 미안하니까 간식거리에다가 네. 저녁에 구워 먹을 고기, 네. 다음날 해장은 아니고 다음날 아침으로 먹을 라면 네. 이 정도만 챙겨서 가시면요. 네. 실질적으로 준비할 건 소풍 갈 때 그런 분위기면 된 거예요. 고기와 야채도 다 구입이 가능하네요. 그럼 그래서. 거기에 네. 그릴이 있나요? 그릴이요? 구워 먹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있습니다. 저 해먹은 쓰시면 안 되는데 네. 이게 그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 국립현대미술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캠핑을 즐기면서 미술관 관람도 할 수 있고요. 놀이공원까지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정말 딱 소풍 갈 집만 챙겨서 가시면 돼요. 정말 좋네요. 온 그러네요. 가족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그래요, 실컷 그래요. 즐기고 먹고 놀다가 올 수도 있을 근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 기자 직접 가셨었나요? 그럼 저기가 뭐 진짜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면 되잖아요. 사실 네, 돈과. 근데 금액이 굉장히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텐트는 한 동에 15,000원. 네. 근데 예약하려면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미 7월부터 9월까지는 꽉 차 있어요. 아무래도 주말은. 그렇겠죠. 네. 주중은 괜찮고요.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는 어른 2,000원, 네. 청소년 1,500원, 어린 네. 2,000원. 이렇게 어. 요 정도니까 가격도 부담 없으시고요. 네네. 네, 넉넉하게 뭐 고기랑 이런 것까지 다 하셔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만 원 안팎이면은 하루 캠핑 재밌게 즐길 수 고기 있지 이런 않을까. 것도 밖에보다 훨씬 비싸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그러니까 않고. 일단 또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기름값도 절약할 수도 그래요, 있을 그래요. 것 캠핑 가려면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에다가 다 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하철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요즘 서울시에서도 이 뭐 한강 고수부지나 이런 쪽에서 막 텐트를 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취사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 그게 불법이거든요. 하면 그리고 안 되는 건데. 텐트를요 알아봤거든요. 놀러 가려고 한강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늘막도 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딱 좋네요, 야영이 내용이. 되니까. 네네. 네, 10시가 넘으면. 그러니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이렇게 아까 그림을 보니까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던데요. 물놀이장도 있는 건가요? 네, 물줄기도 있어요. 심지어 물줄기도 품고 있어서 이 물줄기 딱 들어가면요. 물줄기 옆으로는 그 돗자리 펴놓고서 네네. 간식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캠핑 꼭 숙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일로도 가능하세요. 예약되어 있으니까 네. 텐트 끝났으니까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요.
9시부터 7시까지, 오후 7시까지는 머무실 수 있어요. 당일 이용객들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풍, 물장구 치면서 소풍 분위기 내시고, 이제 미리 부지런하게 텐트 예약하신 분들은 숙박까지 하시고, 입실과 퇴실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오후 1시에 하실 수 있고요. 그냥 그 밖에서 주변에서 앉아 노는 계신 건 거는 괜찮고요. 상관없고요. 그건 상관없고 텐트에서만 사용하는 퇴실하면 거는, 되고. 그리고 11시, 오전 11시에는 퇴실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3월 15일부터 11월까지만 운행해요. 여러분 좀 길지 않아요, 지금? 9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충분합니다. 네, 수험지만 내가 캠핑하기 한마디로 괴로워요. 눈 예. 오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뭐 네. 캠프파이어장도 있고 배구장, 뭐 이제 체력 단련장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하고요. 예, 네. 물놀이도 하고 산책도 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제 옆 테이블이랑 눈 맞으면 같이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캠핑 기분은 정말 제대로 낼 수 있네요. 멀리 안 가고도요. 네, 그렇죠? 그게 정말 장점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더 이상 해주실 얘기 없나요? 그게 장점이에요가 끝인가요? 이게 들어갔을 때요. 네. 그래도 장비를 챙겨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으시겠죠. 있으시니까 네. 처음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들어가셔서 매표소에서 음. 카트를 빌릴 수가 있으세요. 카트를 빌리셔서 다 챙기셔서 숙소 들어가시면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가다 보면은 그 관리사무소가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네. 내 텐트가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하시고요. 워낙 크니까. 네, 네. 장소가 어딘지 잘 보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시고 올라가셔서 짐 풀으시고 카트는 제발 좀 반납 좀 제대로. 카트가 없어가지고 종종 거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천 짐이 서울대 또 쪽으로 오셨나 봐요. 네, 그쪽에서. 아니, 네, 그런데 그래요. 이거 맞아요. 개인 가져간 텐트 설치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런 설치 시설물은 전혀 안 돼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거를 이용하되 예.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1박을 하게 되면 침낭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다 대여가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침낭 근데 내 침낭 가져갈 수 있어요. 매트리스도 필요해요. 매트리스 그렇죠, 없으면 필요하죠. 입 돌아가십니다. 맞아요. 필요하세요. 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안 갖고 가셨나 봐요. 그렇죠? 수원 기자님은 누구랑 네. 같이 가셔서 혹시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캠핑은 같이 그 동료들이 모델 해줘야 돼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네. 혼자 떠나는 캠핑도 굉장히 또 그래요. 유행이라고 하던데. 혼자서 예. 아무 곳이나 가셔갖고 예. 캠핑장 같은데 텐트를 치시고 뭐 간단한 식사를 하시면 네. 커피 한잔 하시고 그걸 되게 즐기시는 맞아요. 분은 TV 보면 많이 나오는데 네. 부럽습니다. 그런 솔로 건. 캠퍼들을 위한 뭐 어떤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솔로 캠퍼들이요. 옆에 꼬마들이 떠드는 소리만 참을 수 있다면 혼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데이트하러도 오고 가족 단위들도 많이 오고 어떻게 알고서 왔는지 네, 굉장히 많이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알 수 있죠. 인터넷 검색하면. 근데 그렇죠? 이게 네. 진짜 굉장히 부지런해야 그래요. 된다고요. 이게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약이 좀 힘들다는 게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단점이죠. 가보고 싶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일단 주말 예약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런 곳이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또 난지 한강, 캠프가 그쵸. 그렇죠. 난지 예. 캠프장도 있고 또 안양 가면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부지런해야 된다.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예약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당장 가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히 좀 더 알아둬야 될 것들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일단 금연이에요. 애완동물 그럼 못 들어가요. 예. 자전거도 못 들어갑니다. 중요하네요. 자전거도 안 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자전거 타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네, 큰일 네. 날 뻔했네요. 그리고 이게요. 자가 차량 가져가시는 분들 예. 엄청나게 막혀요. 고속도로가 부럽지 않게 꽉 막히니까요. 주차를 하실 때 바로 가까운 현대미술관에 하시는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좀 밑에다가 하시거나 아니면 전철, 지하철 이용하셔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빠르세요. 2-3시간 걸려요. 정말 그 입구부터가.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좋습니다. 짐이 많이 가져갈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 자연 예, 캠핑장 예. 한번 아이들과 한번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